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뭘 배웠죠? 그렇죠. 우정의 의미, 그리고 우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번에는 친구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 진짜 친구는 누구고, 진정한 진짜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사진을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맞아요. 지금 친구 3명이 야구를 하다가 실수로 어떤 집 창문을 깬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죠. 자, 가운데 있는 친구가 깼나 봐요, 아마도. 그 친구가, 나 어떡하지, 이제?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자. 너가 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일 키우지 말고 도망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친구는 저 집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 용서를 빌자. 도망친다 하더라도 너 계속 마음 불편할걸?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1번, 2번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진정한 친구인 것 같나요? 어렵죠. 분명히 두 친구 모두 친구를 생각해주는 말이라서 뭐가 좋고 나쁘다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도덕 시간이니까 2번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춰주고 숨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솔직하게 충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구의 조언을 듣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친구, 도와주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나의 고민거리를 얘기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했죠. 그런데 내가 한 얘기를 아무 데서나 말하고 다니는 친구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속 깊은 고민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비판과 충고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가 잘못을 하더라도 친구가 싫어할까봐 아니면 기분 나빠할까봐 우리 사이가 좀 틀어질까봐 조언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충고하고 또 그런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판, 조언과 비난은 다른 것입니다. 조언은 말로 깨우침을 주는 것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쁘게 말하는 비난과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거예요. 자, 칠판을 보니까 내 공부에 도움을 주는 친구, 거짓말을 부탁해도 들어주는 친구, 부모님에게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있는 친구,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친구, 장난기가 많아 늘 웃음을 주는 친구, 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하는 친구, 선생님 앞에서와 친구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친구, 나를 먼저 배려해주는 친구,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친구, 다퉈도 다음날 웃으며 볼 수 있는 친구, 내가 늘 도움을 줘야 하는 친구. 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위의 내용 가운데 지금 나랑 친한 친구들의 모습 아니면 앞으로 사귀고 싶은 친구의 모습 거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정한 친구라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세 가지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 적은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나랑 같은지 아니면 어떤 점이 나와 다른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멈추고 적어주도록 하세요. 자, 어떤가요?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진정한 친구라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실한 자세로 친구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마음을 바꾸면서 친구를 대하면 진실하다고 할 수 없겠죠. 친구를 진실한 자세로 대하면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두터운 믿음이 쌓인 친구라면 서로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서로 의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의리를 내세우면서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주고 숨겨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올바르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 진정한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좋은 점을 서로 본받으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친구의 좋은 점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겠죠. 그리고 친구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서로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친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야겠죠. 경청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친해진 친구랑도 그런 우정을 오래 이어가는 일도 역시 어려워요. 따라서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은 우정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정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마고우입니다. 중마고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장난감이 많지 않아서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놀았다고 해요. 이처럼 어릴 때 대나무 말을 함께 탄 친구, 즉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으로 치면은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던 친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수어지규입니다. 수어지규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를 의미합니다.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란지교입니다. 여기서 금은 쇠를 의미하고 쇠를 의미하고 란은 식물 중에서 난이라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쇠는 어떻죠? 그렇죠. 고철은 아주 단단하죠. 그럼 난은 아주 향기로운 식물이에요. 이처럼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친구 사이를 바로 금란지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포숙이라는 사람한테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지만 포숙이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내쫓겼지만 포숙이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싸움에 나갔다가 3번 모두 달아났지만
포숙이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포숙은 왕을 설득해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고 나에게 재상의 자리까지 물려주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자, 이처럼 포숙과 이런 거를 관포지기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관중과 포숙의 우정 사이처럼 아주 변하지 않는 두터운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관중과 포숙의 사이처럼 변하지 않는 두터운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했죠? 그렇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신뢰할 수 있고 비판과 충고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진실한 자세, 의리를 지키는 자세, 그리고 항상 친구에게서 무언가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우정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처럼 함께 있는 사이, 금난지교,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우정 사이, 중마고우,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처럼 변하지 않는 우정.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